share screen.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예. 어디 할 차례죠? 8편 1장 3절이요. 8편 1장 3절. 예,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이 거래의 성질의 본래부터 그리고 각자가 독립된 성격이고 세 분 모두가 집행적 단결이 되었음을 서로 인정하여 영원의 집단이 확립된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실존한다. 영원한 아들의 성격을 통해서 그리고 행동의 하나님이 집행함으로 우주의 아버지의 목적을 창조로 펼치는 다채롭고 결코 그치지 않는 파노라마를 위하여 우주 공간의 무대가 마련된다. 이 행동의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창조자 협동 관계를 현실로 연출하는 집행 대리자이다. 행동의 하나님이 움직이며 고요하던 공간 저장소가 술렁인다. 10억 개의 완전한 구체가 번쩍 생긴다. 가상적인 이 영혼의 순간 이전에 파라다이스의 본래부터 있는 공간 에너지는 존재하고 잠재적으로 작용하지만 사실로서 존재가 없으며 끊임없이 당기는 힘에 대한 물질 실체들의 반응으로 재지 않으면 물리적 인력도 잴 수 없다. 영원히 아득한 이 가정된 시각에 물질 우주는 전혀 없지만 10억 세계가 물질화되는 바로 그 순간에 이것들을 파라다이스의 영구한 소나기에 붙들어 두기에 충분하고 적당한 인력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다. 여기 질문할 것이 있습니까? 코멘트 할 것이 있습니까? 번역이 시시하다든지. 너 그런 소리 하지 마서. 잠 깨는 소리. 늦게 일어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좀 같이 눈 뜨고 있으라니까 셋이 쿨쿨 잤잖아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게 영원의 시대에 일어난 일. 시공 세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때예요. 예. 시공세계로 하면 초우주. 공간 저장소, 저장소는 아래 위쪽으로 vertical 수직으로 공간이 공간 저장소가 있죠. 위쪽 공간 저장소, 그다음에 아래쪽 공간 저장소. 이게 그 영어로 말하면 그 hourglass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뭐 한국에서는 모래시계라고 그럴 거예요. 위쪽에 이걸 뒤엎으면은 위쪽에 있던 모래가 이 구멍, 작은 구멍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모래알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그 모래가 다 떨어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겠죠. 그러면 또 다시 뒤집어 놓고 또 계속되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공간 네. 공간 저장소가 꼭 hourglass처럼 생겼다는 거죠. 예, 근데 어, 공간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쪽 공간 저장소에서는 아래쪽 공간 저장소에는 위쪽으로 공간이 새 나가는데 뚫린 구멍이 어디 있는 걸 하니 파라다이스 아래쪽 맨 가운데 그러니까 위쪽 평면 파라다이스 위쪽 평면에는 3위가 계시잖아요. 그 바로 밑에 아래쪽 파라다이스에서
그 구멍이 있다. 그래서 그 구멍으로 옆으로 말테제 크로스라고 그러죠. 몰타인의 자가 십자가처럼 아, 좌우로 예,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거는 이제 유물 공간이라고 그러죠. pervaded space. 아, 물질로 침투된 공간이라는 뜻이죠. 예, 거기로 이 수평으로 납작해진 도나스가 제대로 빵이 부풀어서 일어나는 식으로 이렇게 이, 이 횡단 현다 부분 쪽으로 옆으로 옆으로 사이드 방향으로 이렇게 도나스가 커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응? 예. 응? 여기서 공간 파라다이스에는 공간의 에너지는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아직 생기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자. 그러면 인간을 뭐 공중에 매달아 놓을 것도 아니고 물질 우주 인간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지구에 있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 진화되는 인간들을 두기 위해서 응. 아, 발 밑에 뭐 받침대를 마련해야 되죠. 살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물질 우주가 생겨난다. 아직 공간 에너지는 있는데 아직 공간 에너지 잠재적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예. 요거는 이제 나중에 무제한 절대자가 가서 씨를 에너지 잠재성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미가엘들이 와서 음. 임대 임대권을 받은 다음에 가서 이제 씨를 뿌려야 돼요. 실제로. 이 임대권은 언제 받습니까? 이거를. 태어날 때 받겠죠. 아, 예.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에서 파라다이스, 받는 예, 것만큼. 파라다이스에서 받죠. 음. 근데 70만이나 되는 미가엘이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음. 합동 결혼식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래서 그걸 옴니 비가튼 선 창조적인 개념이 그 아들 낳으려고 하는 그 개념이 조금씩 다른가 봐요. 그래서 미가엘마다. 미가엘마다 아, 달라서 다 독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미가엘은 지구 여수 미가엘은 자비심이 많다고 그랬던 거 느낌 기억납니다. 예, 아버지도 닮고 영원한 아들도 닮았지만 조금 더 영원한 아들 쪽이다. 아,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수님, 예, 예, 지금 여기 10억 구체가 예, 10억 개의 완전한 구체가 번쩍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요. 우리의 일곱 초우주는 어떻게 보면은 수천억 년에 걸쳐서 성운이 생기고, 항성이 생기고, 또 지구도 생기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도 그렇죠. 조금씩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시간이 기간을 거쳐서, 경과돼야 돼요. 예, 예, 뭐 단세포성의 생물부터 쭉 해서 많은 기간을 거쳐서 인간이 나오는데 여기 10억 개 구체에서는 순식간에 인간들도 다 만들어지고 모든 게 그렇겠죠?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시간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또는 예. 시간이란 개념을 파라다이스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모았다가 이렇게 우, 에서 아래로 그냥 컬랩스 시키면은
이 슬링크 같은 게, 용수철 같은 게 슬링키. 납작하게 동그라미가 돼버려요. 예, 그런 식이에요. 여기서 번쩍하면은 15개 구체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 15개 예, 구체가 번쩍하면 생기고 번쩍하면 인간도 생기고 모든 그 환경이나 여건들이 15개가 다 다르다고 그랬는데 지구처럼 일곱 초우주는 어느 하나도 번쩍하고 생긴 게 없잖아요. 서서히 한 개 한 개 생겨서 예, 시간은 그 까먹었죠. 하나 예, 생겨서 뭐 그 7조개가 생겼다고 볼 수 예, 있는데 여기는 순식간에 그냥 모든 것들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완벽하게 그것도. 응? 퍼펙트하게. 예,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응, 응. 네. 그래서 그 하브나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기 유란시에서에 적혀 있는데, 아, 그 무한한 영이 자기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하브나 15구체가 같이 있더라. 응. 예,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브나의 15구체는 무한한 영의 손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영의 도움이 없이 하브나의 15구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안 돼요. 여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시간의 경과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소비하면서 생기는 진화 구체만 우리가 상대해서 그거를 이해를 잘 하는데, 영혼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음, 구체들이 생겨나는가에 대해서는 어, 그렇겠네요. 개념을 형성하기가 힘들어요. 네. 시간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시간적 창조 개념을 제대로 형성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진화적인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 서서히 진화하고 체험하고 이런 걸 하지만 여기는 그 모든 게 완전한 구조고 실존한다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예. 영원하고 이런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조금 되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질문 또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예, 조금만 올려주세요. 원래 이제 신들이 창조한 것을 통해서 둘째 형태의 에너지가 번쩍 생긴다. 넘쳐 흐르는 이 영은 순간적으로 영원한 아들의 영적 인력에 붙잡힌다. 그래서 두 가지 인력으로 둘러싸인 우주는 무한의 에너지와 닿으며 신의 영 속에 잠긴다. 이 방법으로 무한한 영에 관계된 지성 회로에 나타나는 지성이 의식하도록 생명을 심을 토양이 마련된다. 신들의 중앙 창조에 두루 뿌려진 존재 잠재성을 가진 이 씨앗들 위에 아버지가 행동하고 생물 성격자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나서 파라다이스 신들의 존재는 조직된 공간 전체를 채우며 모든 사물과 존재를 파라다이스 방향으로 비로소 실질적으로 끌어당긴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여기서 교수님 뭐 그 좀 한 얘기 존재의 잠재성을 가진 씨앗들 위에 아버지가 행동하고 생물 성격자들이 나타난다. 여기는 좀 그 어떤 그 시간적인 개념이 약간 들어가 있네요. 그래도 네, 이거는 진화 세계가 어떻게 아, 예, 예. 생겨나는가를 설명하니까 시간이 들어가죠, 아, 예, 이게. 예, 예, 그렇네요. 예, 예. 네, 음,
그래서 이제 그 누구냐 무제한 절대자가 먼 빈 곳에 가서 그 미가엘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씩 음. 땅을 임대를 해주는데 음. 거기다가 에너지 잠재성을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잠재 에너지 씨앗을 뿌려서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에너지 씨앗을 뿌리니까 거기다가 심으면은 진화 세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수님, 에너지 잠재성을 뿌린다는 의미가 네, 이제 그 포스 에너지 파워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네, 이제 그러니까 그 포스가 그러니까 무제한 절대자가 뿌린다는 의미는 그것이 이제 공간에 어떻게 보면은 포스로 가득 채운다는 의미고, 이것이 이제 그 파라다이스에 이제 반응하는 그걸로 바꾸는 과정이 물리통제자들이 그게 이제 포스가 이제 에너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예, 저기 혹시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되니까, 예, 예, 발음을, 똑똑이, 예, 도려시. 예, 포스.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 테니까, 예, 예,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고, 전부. 예, 앞으로 예, 진짜로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곤란한단 말이에요. 그래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남의 영어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아, 예,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예, 예, 포스라고는 무슨 아, 뜻인지 내가 잘 몰랐어. 모르니까 이게 F 발음이에요. force, 오. force. Force. 예. 아마 그것을 뜻했겠죠? 예, 예. 예, 예, 예. P 그, 사운드로도 발음했어. 예, 그래서 네. 그거를 이 책에서는 물력. 근데 스타워즈 그렇죠, 보면 물력이죠. force be with you 뭐 이런 식으로 예, 그거 스타워즈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이 유란자서를 읽었다라고 그리고 썼다. 하는 주장이 있어요. 나는 그 뭐 일일이 예, 그거를 가서 예.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 거기에 나오는 식으로 force예요. 예? force. F 발음이에요. 예, 예, 포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예, 여러분들이 다 앞으로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다. 위치에 서게 될 테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예, 혼, 예. 그냥 혼동하지 않게. 한국 그래서 분들은 다 혼동을 안 하는데 음, 시 교수님만 혼동한 것 같아요. 이런 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예, 뭐 그렇죠. 예, 예, L, R, 뭐 F, 예, P 이게 좀 그게 예, 한국말 하면서 한국식 발음이라 저희는. 한국식 발음이다. 아마 예, 한글로 적어라 그러면 포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에서는 하여튼 그냥 포스로 적죠, 포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래서 이해하신다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음, 영어를 중간에 띄웠을 때 예. 한국말로 쭉 읽어나가면서 이게 플러스가 안 나옵니다. 사실 한국 발음이 나오고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교수님 몰랐다 올리버 그랬죠. 쌤이 그거를 여러 번 지적하는데 네, 올리브쌤. 네. 올리브쌤 아시네. 예, 교수님. 우리도 손자를 기려야 예를 되니까. 들면 그 어느 뮤직 그룹이 있어요. 네. 예, 아이돌 그룹 있는데 음, 피크미 나를 고르세요. 딴 여자를 고르지 말아요. 픽미. 나를 네. 고르세요. 그러면 그거를 pick me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걸 한글로 적다 보니까 핑미가 되는 거예요. 핑미가 돼. 그래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래 국제적인 싱어들인데 그죠? 유명한 예.
블랙핑크, 뭐 블랙핑크 핑크에서 나오는 정도까지는 겁니다. 안 돼도 예. 그거에 뭐 경쟁하는 그룹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이 어느 공간 지역에 임대를 받은 터에 가서 미가엘하고 아, 그 창조 딸이 따라가서 그 에너지 잠재성을 이 뿌려진 곳에 아, 가서 이제 뚝딱뚝딱 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그 천체 해? 천체들에 아, 대한 천체. 천체들에 나도 대한 선체인지 알았지. 예. 그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여기 유라시아에서는 건축된 어, 스피어, 건축된 구체들에 대해서 나온다고. 예. 근데 어떤 천체는 속이 할로우하다, HOLLOW, 음. 속이 비어 있다. 달이 속이 비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천체 중에는 속이 비어 있는 할로우 스피어스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음. 아니면 근데 그냥 몽땅 비어 있는가 보죠. 겉에만 뻥 비어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스타워즈를 보시면은 거기 건축된 구체들이 나오는데 뚝딱뚝딱 만들어서 이제 레고 같이 여러분들 레고가 뭔지 아시죠? 예, 어린애들 아이들 예. 다 길렀는데. 어린애들 가지고 노는 알아요. 그 레고를 이렇게 뚝딱뚝딱 연결해서 뭣도 만들고 그런데 그 그런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인조 구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구체들의 속이 비어 있다고. 그렇겠죠? 겉에만 속을 딱딱딱 뭐하러 씌워서. 채워? 물질이 굉장히 귀하고 그런데 그렇죠. 우주 속에서 그걸 만들면은 건축된 구체라는 게 속을 채우는 것 같지가 않다고. 여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어디에도 그런 언급은 없는데 건축된 구체라는 게 화면만 필요하지 속을 다 채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음, 속에도 뭐 1층, 2층, 3층 뭐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그 센터까지 음, 물질로 다 쓸데없는 물질로 음. 공간에 있는 물질을 다 모아서 밑으로 쑤셔박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겉에만 음, 뭐 매층 구조로 음. 10중 구조로 이렇게 겉에만 딱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게 예. 공중에 붕 떠 있잖아요. 구체들이. 너무 꽉 채워놓으면 그러니까 못 뜰 거 아니에요. 어, 이건 제 상상입니다. 웃는 속이 얘기. 꽉 차 있으면은 무거 중력 때문에 어,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자체 내의 중력에 의해서 되는데 이게 속이 비어 있으면 여러분들도 짐 나를 때 속이 텅 빈 물건. 그런 짐짝을 나르는 거는 쉬운데 속이 꽉 차 있으면은 힘들죠. 힘들지. 영화 같은 거 사극 보면은 이제 하인들이 짐짝을 들고 다니는데 속이 텅텅 빈 것 같다고 그래서 이런 비는 게 그냥 막 번쩍번쩍 들어올리고 그건 쌀자루가 제일 그렇게 보면 텅 빈 것 같아. 그래서 오케이 여기 질문 있습니까? 딴 얘기를 한 가지만. 어, 그 예수님의 스파우저 어, 그분이 셋째 분이 만든다 그랬죠? 제작분이 만들어요. 아, 그건 난 처음 아는데. 거기가 항상 혼돈됩니다. 무한한령의 도움을 받아서 받아서. 예, 새로 태어날 딸이 아,
어디에 있을 것인가, 어느 초우주에 있을 것인가, 아, 그에 관계된 담당 으뜸령이 네. 와서 도와주죠. 으뜸령이 담당 으뜸령이 음. 출산을 도와줘요. 예. 읽으면서 그런 거 생성이 잘 안 되던데. 무한한 영의 딸이긴 하지만 음. 관계된 으뜸령의 인풋이 필요한 것 같다고. 음. 질문 있습니까? 그렇죠. 항상 쌍으로 일하잖아요. 예. 많은 존재들이. 아담과 이브가 왔지 아담만 안 왔잖아요. 그게 되는 건지 엉뚱한 얘기인지. 아담과 이브 얘기는 훨씬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예. 하늘에서 왔잖아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무한한 영은 하보나 세계들의 탄생과 동시에 영원하게 되며 이 중앙 우주는 아버지와 아들의 통합된 생각과 뭉친 뜻에 복종하여 영이 영과 함께 영 안에서 창조된다. 합동하여 창조하는 바로 이 행위로 셋째 분은 신이 되며 이처럼 그는 언제까지나 합동 창조자가 된다. 이때는 함께 동료이자 독점 집행자, 셋째 근원 중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행위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창조로 팽창하는 거창하고 두려운 시대이다. 이 풍운의 시절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이 없다. 우리는 이 막대한 사건들을 입증하기 위하여 무한한 영이 무한한 영이 준 빈약한 자료를 가졌을 따름이다. 무한한 영은 다만 그가 성격과 의식하는 존재를 얻음과 동시에 중앙 우주와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이 영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다. 예,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무한한 영 안에서 그러니까 창조됐다는 얘기네요. 예, 차원화가. 무한한 영이 누가 합동 창조. 창조했느냐? 무한한 영이 네. 그리고 무한한 영과 함께 또 같이 일하는 존재들이 그리고 또 영 안에서 모든 새로 창조된 모든 것들이 다 영 안에 있다. 원한 영 안에. 예. 이제 나중에 다른 곳에 보면은 그 우주 공간을 traverse 통과하는데 빛의 3배 속도로 뭐 천사들이 움직이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음. 이게 그냥 텅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빛의 3배 속도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음. 여기 다 회로를 그렇죠.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통과하는데 뭐 2시간이 걸렸다 그 얘기지. 맨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서울에서 부산이라는 지점까지 공중을 붕 날라서 2시간이 걸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회로를 다 닦아 놓으니까 공간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다 그런 얘기예요. 새로 생긴 이 중앙 우주가 영 안에서 돼 있고 중앙 우주가 창조된 다음에 영이 생긴 게 아니라 동시에 생겼다는 얘기죠. 예, 영이 그리고 영과 함께하는 얘기는 영이 도와줘서 중앙 우주가 생겼다. 네. 시간의 경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동시에 예, 짠 하고. 동시에
아까 슬링키처럼 슬링키.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일이 생기는데 그거를 위해서 납작하게 만들면은 동그라미밖에 안 보이고 그렇죠. 모든 중앙우주 생긴 건 아마 순서대로 생겼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아까 시간이라는 요소를 없애버리면 이게 콜랩스 시키면은 동그라미가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10억 개의 중앙우주가 한순간에 생긴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교수님, 음, 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픽처를 보시고 하세요. 날 쳐다보지 말고. 예. 옆에 있으니까 자꾸 보게 돼. 그래야 이거 얼굴이 반짝하게 딱 나오지. 그러면 이거를 네. 여기다가 옮겨놓으면 되겠네. 그럼 그쪽으로 보시면서 하면 나는 혜택을 못 입잖아요. 소리에. 그럼 가운데는 놓을 그때 수가 픽처리 없어요.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이쪽으로 딱 보시면서 하세요. 예, 그래요. 얼굴이 반듯하게 정면으로 나오죠. 예.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셋째 분이 신이 된다. 이게 전부 동시에 일어난 예, 거라고 보면 돼요. 나는, 시간을 소모하지 않으니까. 예,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우리 물질적인 세계에 이게 stirring times 얘기예요. 있어. STIR, stirring times. 뭐 창조 초기 풍운의 공원의 시간 이거는 이렇게밖에 번역하기가 번역할 수가 힘든데 없어요. 풍운의 시절에 거창한 일이 막 벌어지는 예? 시절 그런 시절? 뜻이에요. 네. 그 당시에 뭐 풍운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러나 예, 예, 저쪽으로 보고 한국말 하니까. 표현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런 기록이 없다. 시절.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가 깨보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질 않으니까 예, 깨보니까 중앙우주가 있더라. 예, 내 손으로 전부 내가 만들었다 그런 소리를 그렇지 안 하고 않았고 근데 여기는 분명히 적혀 있죠. 만들었. 영 안에서 영이 어, 영 안에서 창조된다. 응? 영이 영과 함께 영, 안 했어. 영 안에서 그러니까 무한한 영이 다 한 거죠. 요거를 조금 다듬어야 되겠다. 난 멋진데 그냥 그대로. 영이 창조하고 영과 함께 창조하고 영 안에서 창조된다. 그렇게 음. 필기 적을까요? 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간추려 말하면 무한한 영은 자기가 영원하니까 중앙 우주도 영원하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이것이 온 우주 역사의 전통적 출발점이다. 만물의 중심에 존재하며 아주 절묘하게 작용하는 광대한 우주를 구체화한 그 창조 에너지와 행정 지혜가 이렇게 엄청나게 터지기 전에 어떤 사건이나 거래가 있었는지 절대로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고 아무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너에는 탐구할 수 없는 영원의 사건들과 무한의 깊은 연못이 절대 신비가 깔려 있다. 그리고 시간에 묶여 있고 공간에 제약받는 필사 인간의 지성에게 친절을 베푸는 해석으로서 우리는 셋째 근원 중심의 기원이 생긴 순서를 이렇게 묘사한다. 우주의 역사를 마음속에 그리기 위해서 사람의 머리는 출발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영혼의 역사적 개념에 접근하는 이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물질 지성에는 일관성을 위하여 첫째 근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의 아버지가 모든 창조의 첫째 근원이자 절대 중심이라고 가정하며 동시에 우주 역사의 모든 단계에서 창조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아들과 영은 아버지와 공동으로 영원하다고 모든 생물 지성에게 가르친다. 파라다이스 섬, 그리고 무제한 절대자, 우주 절대자, 신절대자가 실제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도 무시하지 않고서 우리는 이렇게 가르친다. 질문 있습니까? 이 세 절대자가 활동하는 걸, 그거는 무한한 영이 활동하기 전에 작용하는 거죠. 이거는 그 도로 닦는 불도저 같은 거예요. 여기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이 무제한 절대자 이런 거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트럭이나 물질, 어, 트럭이나 자동차 같은 거에 그냥 운전해서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질문 있습니까? 뭐 하늘 얘기라. 네, 마저 한 문단 읽어주세요. 네. 영원에 계신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은 시간 세계 자녀들의 물질적 머리에는 충분히 벅찬 일이다. 먼저 부모와 자식 상황에서 생기는 관계를 통달하고 그리고 나서 이 개념을 확대하여 가족 전체를 포함하므로 어떤 아이든지 가장 쉽게 현실과 연결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나중에 그 아이의 자라는 지성은 가족관계, 공동체, 민족, 세계의 관계에 적응할 수 있고, 다음에 우주, 초우주, 아니 온 우주의 관계에도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우주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그 부모 관계에서부터 태어난 즉시 태어난 직후에 어머니하고 접촉을 하면서 부모라는 개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시작이 돼요. 그래요? 예. 근데 처음에 그거를 번딩이라고 그러죠. 부모하고 자식 간의 유대 관계를 완도 형성하는데 그 유대 관계를 번딩이라고 그래요. BOND. 이제 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그때 놓치면은 나중에 부모하고 접촉을 하더라도 그 번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동물 경우에도 뭐 포유동물뿐만이 아니라 뭐 새 종류 경우에도 아래서 깨어난 직후에 제일 먼저 접촉하는 보이는 어, 보이는 그게 뭐 사람 엄마 새가 아니고 뭐 고양이든지 사람이 사람이든지 그거를 자기 부모처럼 여기고 졸졸 절절 따라다니고 따라다니는 게 예, 그거 참 이상하죠? 지금 그 얘기예요. 뭐 제일 부모하고 자식 관계를 제일 먼저 접촉하게 되고, 그다음에 부모 말고도 그 옆에 뭐 다른 물체들이 있구나. 이제 차츰차츰 깨닫게 됩니다. 질문 있습니까? 이상하죠? 네. 새들이 처음 본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부모라고. 뭐
개념이 없으니까 누가 아, 그냥 빈 머릿속에 정보가 들어가니까 아, 제일 처음에 만나는 거 그게 너희 부모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다 이거지.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이 무한한 영의 성품, 합동 창조자는 영원부터 계시며 온통 아무 제한 없이 우주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과 하나이다. 무한한 영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성품뿐 아니라 최초의 아들의 성품도 완전히 반영한다. 셋째 근원 중심은 수많은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우주의 영, 최상 안내자, 합동 창조자, 신다운 집행자, 무한한 지성, 영 중의 영, 파라다이스 어머니 영, 합동 행위자, 최종 조정자, 두루 계시는 영, 절대 지능, 신의 행위,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그는 때때로 우주 지성과 혼동되고 있다. 여기 우주 지성은 코스믹 마인드를 이렇게 번역한 네. 한 거예요. 코스믹 마인드. 마인드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능작용이에요. 머리 예, 작용. 예. 누구 마음대로 할 때 마음이라는 거는 하트 위를 얘기해. 누구의 뜻대로, 뜻대로 라는 뜻이에요. 누구, 제가 멋대로. 음,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 주세요. 신의 셋째 분을 무한한 영이라고 지명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며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 인간은 물질을 기본 실체로 보며 영과 함께 지성은 물질의 뿌리를 둔 가설이라고 잘못 여기는 경향이 있다. 무한한 실체, 우주의 조직자 또는 성격 조정자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른다면 물질 인간은 무한한 영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신성이 우주에 계시된 것으로서 무한한 영은 사람이 탐구할 수 없으며 인간이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영의 절대성을 느끼기 위해서 너희는 오로지 우주의 아버지가 무한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최초의 아들이 영원한 것을 경외할 필요가 있다. 질문 있습니까? 이거 잘 지적했네요. 이게 보통 과학자들한테 얘기하면 지성이 어디서 생겨나는가 그러면 진화하다가 이제 사는 게 복잡해지니까 거기서 지성이라는 게 주위를 헤아리고 파악하는 머리라는 얘기죠. 그런 게 그 물체에서 붙어가지고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 수학 공식을 아무리 USB에다가 저장한다 그래도 그거 100만 년, 10억 년이 지나도 거기서 마인드가 생겨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그거 물질에 붙어서 생겨난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생겨난다. 저절로 네. 자기 앞가림하고,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 필요하니까 그렇게 생겨난다. 지성이 물질에 뿌리를 뒀다. 아, 조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생겨난다. 지성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자라난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죠. 예, 꼬물꼬물 거기서 생겨난다. 그거는 혼이 그래요. 혼이 혼이 물질에 붙어서, 성장해가는 거죠. 예, 경험을 통해서. 예, 혼이 조절자가 온 다음에 네. 동시에 생겨난다 그러죠.
질문 있습니까? 아, 그 세 분이 한꺼번에 생긴다 그러는데 뭐, 조절자와 혼과 뭐가 한꺼번에 조절자가 온 다음에 온 다음에 그 같은 순간에 혼이 생겨나고, 예, 맞아요. 예, 그게 조금 맞아요. 차이 있어요. 조금 차이. 아, 그 같은 순간에 네, 같은 동시에 순간에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때, 예, 한꺼번에 어, 혼과 도덕이 관계될 때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이 내린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는 첫 거지. 번째 도덕 결정을 내릴 때 예, 비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때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예. 계속 읽어주세요. 무한한 영의 몸에 정말로 신비가 있지만 아버지나 아들만큼 신비가 많지는 않다. 합동 창조자는 아버지 성품의 모든 모습 중에서 무한을 아주 놀랍게 드러낸다. 궁극의 총우주가 무한히 확장된다 하더라도 합동 행위자의 영적 개심, 에너지 통제력, 지성 잠재성은 그처럼 한없는 창조의 요구를 채우기에 적당함이 발견될 것이다. 무한한 영은 모든 면에서 우주의 아버지의 완전성, 올바름, 사랑을 함께 가지지만 그는 영원한 아들의 자비 속성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대우주에 대하여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자비를 베푸는 분이 된다. 늘 언제나 보편적으로 영원히 영은 자비를 베푸는 분이니 이는 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같이 신성한 영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질문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거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예, 신의 성품. 사랑, 예, 조건이 없이 사랑하는 성품을 예, 얘기하고, 근데 자비는 자비는 실제 상황에 어, 조건을 받는 것 같아요. 자격이 없는데 자비를 베풀어서 살려준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네, 네, 자격이 없는데 네. 사랑은 무조건 자격이 있든 없든 무조건. 무조건 사랑하는 신의 사랑을 얘기하고, 자비는 하는 거예요. 자비는 실제 상황에 적용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상황에 음. 우리 별에 오신 예수님이 그 자비가 쪽에 많이 기울어 있는 것 같아요. 특징이 그렇다고 그래요. 예, 네. 계속 읽어주세요. 모든 선이 아버지에게서 기원을 가지니까 영이 아버지보다 더 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영의 활동을 보면 우리는 그러한 선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무한한 영이 거느리는 성격자들의 자애로운 직분과 끊임없는 봉사로 인하여 아버지의 충실함과 아들의 불변함은 구체들에 사는 영 존재와 물질 인간에게 아주 현실적이 된다. 합동 행위자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생각과 진실한 특성을 모두 물려받는다. 신의 이 모든 숭고한 특성은 셋째 근원 중심의 지성, 제약 없고 한없는 지성의 무한, 영원한 슬기에 복종하면서 우주 지성 수준, 최상에 가까운 수준에서 조정된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영원한 슬기라는 게 지혜를 네, 얘기하니까. 지혜로움. 어. 예. 이건 진짜 순수 우리말이죠. 음, 슬기가.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3. 영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영원한 아들은 우주의 아버지의 생각, 절대적이고 무한한 처음 생각이 말씀으로 표현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합동 행위자도 완성된 처음 창조 개념 또는 계획이 완전히 집행된 것이며 이것은 절대적 생각과 말씀을 통합하는 아버지와 아들 두 성격이 동맹함으로 통합하여 활동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근원 중심은 중앙 창조, 다시 말해서 명령으로 지어진 창조와 동시에 영원하게 되며 우주들 가운데 오로지 이 중앙 우주만 영원히 존재한다. 셋째 근원이 성격화한 뒤로 첫째 근원은 더 이상 우주 창조에 친히 참여하지 않는다. 우주의 아버지는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영원한 아들에게 맡긴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권한과 권능을 합동 창조자에게 수여한다. 음. 위에서 아래로 주는 거예요. 음, 그렇죠? 음. 주는 거죠. 그리고 중앙 창조 네. 하브나의 10억 개 구체를 얘기하는 거죠. 하브나. 예. 이 중앙 창조는 명령으로 지어진 창조다. 이걸 피아트라고 그래요. 피아트? FIAT. 네. 빛이 있어라. 구체가 있어라. 명령만 내리면 뚝딱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 예, 아버지께서? 예. 이 국가에서 쓰는 뱅크노트, 화폐, 화폐도 피아트 커런시라고 그래. 정부에서 명령으로 이건 니들 써라. 돈을 새로 찍어낼 때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지면 그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뭐 한 달에 뭐 한 달 동안 값이 몇 배가 올랐다. 그러면 돈이 쓸모가 없게 돼요.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옛날 1929년인가 그 독일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2차 대전 1, 일차 대전 후에 1차 대전 후에 1929년인가 어떤 파머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이 강도들이 음. 이 파머가 이 윌베로가 여러분들 그래. 아, 여기? 어, 아, 손으로 이렇게 밀고 다니는 수레가 있어요. 짐 같은 거. 한 발, 어, 발이 바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바퀴가 하나 있으니까 네. 방향 틀기도 쉽고 농사꾼들이 많이 있어요. 조그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네. 근데 거기다가 돈을 잔뜩 싣고서 가는데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이 돈은 덤프해버리고 윌베로를 들고 휠베로만 갔어. 들고 갔어요. 그 배가 정, 그 정도로 가치가 없고. 예. 그래서 한국에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6.25 이거에. 지난 뒤 네. 이후겠지. 그래서 1000대 1로 화폐를 다시 발행하고 그랬어요.
아, 예, 그거 내가 기억합니다. 예, 그래요. 공교롭게 때. 예. 음. 그게 사람들이 강제로 이거 받아 안 받으면 장사 못 해. 뭐 이런 음. 이게 명령으로 만든 화폐이기 때문에 앞에 얘기 예, 그런 거예요. 피앗이 정부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어. 아, 강제로. 그래서 어, 돈이 많은 사람이 막 자살도 하고, 일 때문에. 그거 다 소용이 없이. 예.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지금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짐바브웨 처음 갔을 때는 8짐 달러 to US 달러 이게 8대 1이었는데 8짐 달러 was equal to 1 US 달러. 근데 아,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소식을 들으니까 화폐가 1 트릴리언 달러, 에? 1 트릴리언 짐 달러가 1 US 달러 이렇게 아, 예, 바뀌었어요. 화폐가 그렇게 가치가 없다고. 음, 막 찍어내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받기 싫어도 할 수 없이 명령으로 지어진 아, 창조. 만든 그런 화폐, 거다. 그건 fiat currency고 이건 fiat creation. 중앙 창조는 명령 창조다. 명령으로 음, 하나님이 생겨라, 빛이 있어라, 음, 구체가 있어라 하니까 무한한 영이 구체가 있어라 하니까 생겼다는 거죠. 영원하게. 중앙 창조 하브나 15개 구체는 명령으로 한 거다. 명령으로 했는데 자세히 보면 무한한 영이 만들었다. 무한한 영과 아, 함께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무한한 영과 함께 어. 아버지, 아들, 무한한 영. 명령은 아버지 아, 하나님이 내렸는데 아, 실제로 뚝딱 만든 거는 무한한 어, 영이 만들었다. 무한한 영만 막 바쁘게 당기는 것 같아.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에? 생각의 하나님은 놀고 있는 게 그런 기분이 들고, 그것도 다 아버지가 만든 건데 음, 무한한 영이 혼자서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예, 무한한 영이 만들었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은 무슨 어, 철 재료를 써가지고 칼을 만들려고 그러면 뚝딱뚝딱 실제로 만드는 분이 무한한 영이고, 예, 어, 재료를 갖다 놓고 뭐 하고 그러는 분은 명령으로 또는 생각으로 생각의 하나님이거든요. 음, 예,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들면 좋겠다. 딱 디자인을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하면 그다음에 뚝딱 하는 거는 무한한 영이 한다. 아, 그래. 예, 처음 창조에는 아버지가 중앙 창조를 중앙 우주를 만들었고 음, 영과 함께 혼자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함께 만들었고 영원한 아들, 영원한 하고. 아들. 끝고 우리는 땅에서 아버지하고 엄마 집안에 그리고 셋째 분은 그다음에 아버지는 그 후에는 음, 손 털고 아무것도 안 아, 해요. 그 얘기는 안 해요. 아들들 미가엘들이 제대로 하는가 마는가 계속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한 분도 실수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미가엘들이 어, 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너 네가 다스리는 행정명령이 너무 루스하다, 너무 음, 뼈대가 없다, 음, 잘못했다 이런 야단을 치지는 않았어요. 자, 뭐 반란이 일어나서 예, 그거 뭐 다 컨트롤 할 만하네. 그리고 음, 예, 예, 잘한다.
그래서 멜기세덱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This is my beloved son. I am pleased with him. 아, 그렇게 그래. 얘기하죠. 또 아담과 이브 편에 보니까 음. 멜기세덱이 다 떠나버리잖아요. 영장 맡겨놓고.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협동자로서 그리고 동급의 성격자들을 통해서 영원한 아들과 합동 창조자는 하보나 이후에 존재하게 된 모든 우주를 계획하고 모양을 빚었다. 처음 지은 중앙 창조에서 아들이 아버지와 유지하는 것과 똑같은 성격 관계를 그 뒤에 생긴 모든 창조에서 영이 아들과 유지한다. 영원한 아들의 한 창조 아들과 무한한 영의 한 창조 영은 너희를 그리고 너희의 지역 우주를 지었다. 아버지는 그들이 조직한 것을 충실히 지원하지만 그들의 작품을 기르고 유지하고 또한 바로 그들이 지은 인간에게 봉사하는 일은 이 우주 아들과 이 우주 영에게 맡겨진다. 음. 아버지가 중앙 창조를 만드는 거는 친히 만드셨어요. 신이 혼자서? 아들한테만 네가 해봐. 막 그럼 손 터는 게 아니고 직접 직접 아들과 함께 아들과 함께 예, 아들과 함께 그리고 영도 함께 같이 만들었죠. 동시에 그 다음에 손수 창조하는 일은 그만두셨고, 그거는 진화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미가엘들한테 맡겼어요. 그 다음부터 아들과 영이 두 분이서 모든 이후에 시간 세계의 우주들을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좀 올려주세요. 어디서 읽는지는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더라고. 무한한 영은 모두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온통 자비로운 아들의 유능한 대리자, 모든 시공 세계에서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자신들에게로 이끄는 합동 사업을 집행하는 대리자이다. 우주의 인간을 완전에 도달하게 만드는 아버지의 계획을 영원한 아들이 받아들인 바로 그 순간, 그 시각에 승천 계획은 아버지와 아들의 계획이 되었고, 그 순간에 무한한 영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그들의 통일된 영원한 목적을 집행하는 합동 행정가가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무한한 영은 그의 모든 자원, 곧 그의 거룩한 계심과 영 성격자들을 아버지와 아들에게 바치기로 서약하였다. 의지를 가지고 살아남는 인간을 파라다이스처럼 완전한 수준, 신의 수준으로 높이려는 엄청난 계획에 무한한 영은 모든 것을 바쳐왔다. 무한한 영은 우주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을 완벽하게, 유일하게, 보편적으로 계시한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협력 관계에 대한 모든 지식은 무한한 영을 통해서 얻는 것이 틀림없고, 그는 통합된 신의 생각과 말씀의 합동 대리자이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넘어갑니다. 읽어주세요. 영원한 아들은 우주의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며 무한한 영은 영원한 아들 앞까지 도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오로지 영의 참을성 있는 봉사로 시간 세계의 승천자들은 아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늘 가는 순례자는 만물의 중심에서 파라다이스 신들 중에서 무한한 영에게 먼저 도달하게 된다. 셋째 분은 둘째 분과 처음 분을 덮는다. 따라서 아들과 아버지께 인사드릴 후보자들은 모두 반드시 셋째 분을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여러 방법으로 영은 아버지와 아들을 똑같이 대표하며 두 분에게 비슷하게 봉사한다. 예, 삼위 중에서 우리가 삼위를 동시에 가서 만나 뵈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실력을 길러서 무한한 영을 배우려고 알아봐야 돼요. 가서 인사를 네. 드리고 그 다음에 아들한테 가서 인사하고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한테 가서 품에 안기는 안기고 거예요. 예, 품에 안기면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아버지를 다 알게 됩니까? 최후자가 돼요. 최후자가 되어 예,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품에 예, 안기면. 최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바깥 우주에 나가서 음, 어, 자기 활동할 준비가 되는 예, 거죠. 자격을 얻는 자격을. 것 같아요. 예. 충분한 시간을 그때가 되면 부족한 완전하게 돼서 조금이라도 어디 미적미적한 게 예, 있으면은 그게 안 된다고. 준비가 되는 걸 어떻게 준비가 되는 걸 준비가 모든 물질적인 걸 다 벗어난 상태 그걸 얘기합니까? 아니, 그 테스트를 보는데 미끄러진 사람도 있죠. 아, 네, 그러면은 2번 세계에 가서 너는 가서 좀 더 공부해 와. 그래? 그러면 1000년 동안 진화 세계 다시 가서 지난 세계에 음, 지구에 우리로 말하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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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행성에 행성에 가서 수고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빼먹은 게 있는가 보다. 가서 음, 훈련을 좀 더 하고 오면은 두 번째는 아, 패스하는 거고요. 네. 그런 거는 지능이나 그런 거가 아니고 음, 경험 성공 부족 경험 얘기하는 거지. 부족이에요. 그 경험이란 게 뭐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는데 어, 대체로 네. 3학점을 따야 된다. 음, 자식을 그 나아야 되는 거예요. 세 명의 자식을 길러서 성숙한 나이가 될 때까지 돌보는 것이 3학점을 따야 돼요, 그렇게. 근데 뭔가 좀 아이를 안 낳았다든지 못 낳았다든지 그런 거 부족이 아이 되는 거. 낳는 경험은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아, 그래요. 양육하는 경험. 물론 자기가 직접 나오면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답트 해서라도 아이 셋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요. 아, 그렇군요. 어답트해서 근데 뭐 기른 유급돼서 1000년 동안 진화 세계로 다시 간다고 해서 뭐 크게 섭섭할 일은 없는데 1000년하고 뭐 10억 년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렇죠? 아, 잠깐 소풍을 빼먹었네 그러고 다시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꽤 되겠네요, 그죠? 그거 몇 퍼센트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봐야 책에 알겠죠. 없어요. 음. 질문 있습니까? 저기 다음 블록 갈까요? 예, 아담과 이브 편으로 아담과 이브 쪽으로 신성한 봉사의 영.
77편 4장이요. 오케이.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4. 노족속 문명의 중심. 바벨탑 때문에 서로 죽이는 싸움이 즉시 가져온 결과는 노족속의 분산이었다. 이 내란은 피가 순수한 노족속의 수를 크게 줄였고 여러 면에서 그들이 아담이 오기 전에 큰 문명을 세우지 못한 데 책임이 있었다. 이때부터 계속하여 노족속의 문화는 아담의 피가 주입되어 개량될 때까지 12만 년이 넘도록 쇠퇴했다. 그러나 아담의 시절에도 노족속은 여전히 유능한 민족이었다. 그들의 혼합된 후예 중에 많은 사람이 동산 건축가 속에 끼었고 반의 무리에서 지휘관 몇 명은 노족속이었다. 아담의 참모진에서 일하던 가장 유능한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이 종족에 속했다. 노족속의 4대 중심 가운데 셋은 바블롯 투쟁이 있고 나서 즉시 세워졌다. 예, 여기까지 1. 질문 예. 있습니까? 노족성은 그게 칼리가스티아 100에서 내려온 족속이에요. 칼리가스티아 100인 중에서 아, 40명은 반하고 네, 한편이었고, 그때 그게 굉장히 예, 기간이 길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죠. 자식 안 낳고, 예루살렘으로 아, 위로 위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가버렸고, 모반한 사람들은 제 얘기를 하고 음, 자기들끼리 자식을 낳았어요. 음. 예루살렘으로 갈 자격을 못 받은 거예요. 뭐, 60%가 60명이. 60명이 그래서 60%. 자기들끼리 자식을 낳고 또 그 보조하던 사람들, 음, 보조하던 인간들도 아마 음. 거기 끼었겠죠. 네, 그래서 그걸 따르던 사람들이 그때 나누었잖아요. 생명지를 제공한 인간 네, 생명제 생명지를 제공하니까 제공하니까 44명이거든요. 보관들, 후관들 예, 부관들 44명이 예, 아마 음, 거기는 이제 비율이 여기는 이제 60이 모반하고 참 백인의 조수들은 예, 60이 모반하고 40명이 이제 충성파였고 음, 그 반대로 이제 생명지를 제공한 그 인간들은 음, 44명이 모반하는 데 꼈고 나머지 이제 56명이죠. 56명은 아마 이쪽 충성파 쪽에 끼었던 거예요. 반 쪽에 끼었던 것 음,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교수님 설명같이 이제 반과 아마돈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바로 그냥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버렸고, 예, 가버린 것 같아요. 모반한 그룹들은 제 얘기를 하고 아마 욕도 얘기를 하고 아니 조졌네 그러고 그 그러면 그 조졌네 그 사람들이 이 노족속인가요? 실패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예, 다들 못 그 실패한 가면 사람들 족속이 노족속인가요? 노족 그렇지, 그렇지. 실패한 아, 사람들이 노족속이냐 예, 그 사람들 땅에서 남아 예루살렘은 못 가고 아니 나만 예. 길거리에 그러면 막 차고 아, 굉장히 그 노족속이 그 유전 형질이나 이런 건 상당히 유능했겠네요. 예, 그렇죠. 예. 바이올라지컬리 생물학적으로는 우수한 형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골라서 어차피 죽일 건데 뭐 자식이나 놓자.
자식이나 낳지. 그래 말이야. 왜 주름이 매년 늘어나네. 그러고 그래 말이야. 늙어가고. 이게 영화를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요? 사극영화 한국에서 아, 영화를 잘 만드는데 그래 말이에요. 돈 좀 누가 두둑하게 내고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앞으로 만들겠죠. 네. 앞으로. 앞으로 그래 말이야. 사극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 그래. 유란시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제 그런 예, 사람들이 나오고. 예. 앞으로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가만히 둘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중에 한국 사람, 예. 한국 사람도 좀 들어가 있고. 이 유란시아에서 그러니까 영화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전파되는 아, 요게 이 우리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예.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교수님, 그러면 이게 한 100, 어쨌든 사람이랑 뭐 합쳐가지고 100명 정도가 시작된 거잖아요. 예, 이 예. 아담 시절쯤에는 몇 명 정도가 됐는지는 어디에 얘기가 없나요? 아담 시절에 몇 명이나 노 족속이. 저쪽 속에. 몇 명이나 있었는가? 어. 그거는 모르죠. 근데 어? 난 몰라요. 그, 아,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라타네요. 라타. 낳은 자손들 네. 중에. 순수 핏줄이 아담손하고 맺어졌죠. 근데 그 순수 핏줄이 라타 하나밖에 없었던가? 그렇지. 다른 잡종들하고 다 섞이는데 자기 혼자 혼자 남았지. 고고하게, 어. 난 잡종하고 안 섞인다. 또 그런, 잡종하고 안 섞여. 치사해서 관둔다. 그래 말이야, 더럽고. 그러다가 아담선을 발견하고 한눈에 반했어. 한눈에 한눈에 반해버렸어. 미남이었던 것 같아. 덩치도 크고. 아, 그거보다도 하여튼 좋은, 순수 핏줄이니까 그리고 아담 보면 핏줄이니까. 말 몇 마디만 해보면 알겠지요. 그러니까 라타는 라타, 어, 반하고 충성파는 다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잖아요. 반하고, 반과 아마돈이 순수 핏줄로 남아 순수 있었죠. 반과 아마도는 빼고 어, 나머지 충성파는 다 예루살렘으로 봤어요? 가버렸고 빼고 남아 나서. 있는 사람들은 응. 모반파라고 예, 모반파 중에서 순수 핏줄에 속한 여자가 라타였지. 라타가 어. 형질 생물학적 형질은 우수한 종자니까 혼자 살려고 그러다가 섞인 거 아니에요. 저기 저 아담슨하고. 아담손이 구해준 거. 그럼 아담손의 짝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담과 가버렸죠. 그 아이들 중 네, 저기 에덴시아로 가버렸죠. 에덴시아로. 에덴시아로 자기들이 온 예, 채로 아담손의 짝과 그리고 그 자식들은 전부 다 그냥 에덴시아로 싹 그냥 데리고 에덴시아로 가고. 가버리고. 예, 우리가 아담손이 좀 고맙네요. 이제 와서 그렇죠. 예, 그래서 고맙네요. 예. 그리고 이제 바벨탑 얘기가 이 서양 음, 유럽에 있는 뮤지엄 박물관에 가면 이 바벨탑 그림들이 많은데 이게 똥 골뱅이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 층계로 바깥으로 층계로 빙글 빙글 올라가는가 빙글 보죠? 이렇게 해서 음. 맨 위에 제단이 있겠지. 네. 계속 읽어 주세요. 서부 곧 시리아의 노쪽속 민족주의나 종족의 기념을 부르짖는 자들의 나머지는 북쪽으로 여행했고 안돈 족속과 뭉쳐서 메소포타미아 북서부 쪽에 후일의 노족속의 중심을 세웠다. 이것은 흩어지는 노족속 중에서 가장 큰 무리였고 나중에 나타나는 아시리아인의 혈통에 크게 기여하였다. 동부 곧 엘람의 노족속 문화와 상업을 주장하던 자들은 큰 떼를 지어 동쪽에 엘람으로 옮겨갔고 거기서 혼합된 산깃 부족들과 뭉쳤다. 3만에서 4만 년 전에 엘람 족속은 대체로 이 성품이 산깃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둘러싼 미개인들보다 우수한 문명을 줄곧 유지했다. 아, 이게 무슨 소린 거니? 시리아의 노쪽속, 이게 시리아가 어딘 거니? 그, 이 동쪽 태안, 지도 지중해, 있어요? 지도 있어요? 네, 오케이. 지도 보고 찾아봅시다. 하면, 지도를 보고 네,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를 뭐라고 쳐야 되나? 시리아, 또 메소포타미아 맵. 아, 여기 하나 있네. 그것만 크게 빼놓으면 되겠다. 어디가 버렸어? 아, 뭐 별로 커지지 않았네. 네. 여기가 이게 레드시 홍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갈대밭이라서 리드시래요. 예, 예, 근데 어, 이게 지중해 동쪽 해안이죠. 여기 네. 밑에 절반은 이 팔레스타인이고 위쪽 절반이 레바논이에요. 어, 베이컨 껍데기처럼 얇다고. 그리고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아시리아 지방이에요. 여기 지금 유브라테스 강이 여기 보이는데 네. 다른 쪽엔 티그리스 강이고 그래서 그 아시리아족 이게 노쪽석이라고 그러죠. 예, 노쪽석이 여기 주류를 이루었고 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아카드 제국을 물리치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바빌론 뭐 조금 이런 예. 지역이고 그다음에 여기 엘람 지역이 이게 오늘날의 이란 지역이에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살던 지역 엘람. 음,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런던에 있는 브리티시 뮤지엄 대영 제국 박물관에 가면은 그 영국 사람들이 이걸 부조한 거 이게 돌로 새긴 거를 그냥 뜯어왔어요. 돌판을 여러 개를 뜯어봤어. 뜯어왔는데 거기 보면은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 아니 엘람 사람들이 알람무라고 그래. 알람무 그 성을 공격하는 그림을 돌로 깎아서 새겨놨다고. 음, 그래서 성을 공격하고 성을 담 넘어서 성벽을 넘어서 이렇게 가서 공, 때려 부시고 공격하는 거. 예, 음, 그런 거를 전부 돌로 새겨놨다고. 네. 다시 돌아갑니다. 요즘에 가면 예. 세계에서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고 나한테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뭘 그럼 본 것 같지가 않아요. 설명은 나중에 하고 그렇죠. 다시 한번 갑시다. 다 같이. 그 엘람이라는 건 이게 페르시아 지금 오늘날의 페르시아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이란 사람들. 맨날 이 사람들은 싸우고, 엘람 사람들? 어, 지금 어느 나라 그리고 사람이에요? 지금 이란 사람들이니까, 이란 사람들. 어, 싸우는 거 좋아하는군요. 싸우고, 뭐, 북한 사람들이나 비슷한 것 같아. 그래. 입만 빵긋하면 거짓말하고, 아, 그래? 음, 참. 점점 나아지겠지. 그렇지. 예. 그래도 지금 사람보다 나았어야 되는데, 오케이. 초기에. 선생님 여기서요. 예. 그 안돈은 맨 처음에 안돈과 폰타 그 종족이고 그쪽 속은 그 60명 그 반란 족속이고 산기 종족은 아니 산기 부족은 어딘가요? 산기는 지금 이게 북쪽으로? 어,
칼리가시티아 100는 50만 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들이죠. 아, 상기, 산기기요? 상기기 50만 년 전에요. 아, 음, 그래서 내가 가물가물하네. 응? 50만 년 전에 상기 종족이 생겼고 그때가 바로 칼리가시티아 100인이 음, 온 때라고 활동하고 활동하.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뉘어졌죠? 뭘 그러면 산기종족이 좀 열등하겠네요, 그러면은. 아닌가? 아, 여기도 마찬가지. 상기 종족들이 우수하고 어, 안돈 폰타로 내려온 안돈 족속. 여기 모반에 참가한 사람들은 노족속이죠. 아, 그래서 그래요? 어, 산기. 일곱 번째 종족. 예, 그다음에 아담은 여덟 번째 종족인가? 예. 브라 종족이고. 음. 이때는 좀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우린 안동과 폰다는 원래 네, 토종. 그렇죠. 네. 네. 안돈과 폰타? 음. 안돈과 계속 안돈. 읽겠습니다. 예. 둘째 동산이 세워진 뒤에 근처에 있는 이 노족속의 촌락을 노스의 땅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리고 이 노 집단과 아담 족속 사이에 오랫동안 비교적 평화로웠던 기간에 그 두 종족이 크게 섞였는데 이는 하느님의 아들들 아담 족속이 사람의 딸들 노 족속과 서로 짝짓는 것이 점점 더 풍습이 되었기 때문이다. 중부 곧 수메르 이전의 노족속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입구에 있던 작은 나는 종족 통일성을 더 많이 유지했다. 그들은 몇천 년 동안 버티었고 궁극에는 아담 족속과 섞여서 유사 시대에 수메르 민족을 세웠던 노 족속의 조상을 이루었다. 예. 여기 질문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시아 이쪽보다 지금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더 우수한가요? 수메르 지역에 수메르 사람들이 살고 있던 기록은 한 기원전 5천 년까지 올라가요. 거기 음, 우바이드 종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저기 도자기를 동그랗게 만드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예, 그 물레를 돌려가지고. 물레를 돌려가지고 예, 그걸 파러즈 윌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맨손으로 동그란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퍼펙트하게 안 돼요. 그래서 꼭 도공에 바퀴가 있어야 돼요. 그걸로 빙빙 돌리면은 손으로 탁 되면은 다 진흙 그릇이 동그랗게 돼요. 좀 두텁긴 하겠지만. 예. 그 정도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군요. 파틀즈 윌이 생기는 데까지. 그게 기원전 5천 아, 년까지 돼 있더라고. 근데 나는 그 얘기를 아, 홍콩에 거기 히스토리 뮤지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니까 딴 사람이 투어 가이드가 아마 학교 선생인 것 같아. 왜 아, 미국 커플한테 그 위, 차이니즈 파트리 설명하는데 나는 뭐 지나가는 뭐 여행객인 것처럼 뭐 그러고 슬슬 귀담아 살살 가서 들었. 예, 듣는데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뭐, 이 도자기가 동그라면은 그거는 바퀴를 쓴다는 증거다. 아, 예, 그게 맨손으로 아무리 만졌으니까. 주물럭거려도 아, 동그란 그릇이 나오질 않는데요. 아, 음, 그렇죠. 오케이. 그 중국 사람들은 동그랗게 만들었다. 그렇지. 근데 예, 그거는 이제 기원전 한 2000년밖에 안 돼. 20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정도 되겠지. 근데 중국 역사에서 하나라, 예. 중국 사람들이 샤라고 그러나, 하나라는 전설에는 나라가 있었다. 그런데 그 가버먼트 조직이 별로 제대로 잘 잡혀 있질 않아서 네가 황제해라, 내가 황제한다, 뭐 어쩌고 아, 그런 얘기는 있는데 기록으로 분명히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는 은나라 때부터야. 아, 음, 은나라가 기원전 1600년에서 음. 1050년 사이에 은나라가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 은나라의 주류가 한국 사람이라고 아, 고려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은나라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이 어딘 거니? 지금 말로 그 정저우라고 그래요. 정저우 지역. 거기가 거기 거기 박물관에 가기도 했는데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그 거북이 등딱지 그다음에 소뼈 이런데 조각을 했어. 은나라 사람들이 기록한 글자가 은자예요. 은자를 우리는 은자라고 부르지 않고 한자라고 아, 부른다고. 한자? 그거는 세뇌시킨 거야. 예. 한자를 누가 만들었냐? 은나라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제일 처음에. 아, 그러면, 그 은나라 사람들이 어, 한국 사람이란 얘기라고. 그렇죠. 음. 아, 그 글자 만드는 데 소질이 있네요, 한국 사람은. 세종대왕은 한글을 아, 만들었고. 뭐 우리가 좀 그렇고 우수한 민족인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 이 모두가 어떻게 수메르인이 아주 갑자기 신비하게 메소포타미아에서 활동 부대에 나타났는가 설명한다. 학자들은 결코 이 부족들을 추적해서 수메르인의 시초까지 거슬러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 수메르인은 달라마시아가 바다에 가라앉은 뒤에 20만 년 전에 기원을 가졌다. 세상의 다른 곳에서 기원을 가진 흔적이 없이 이 고대의 부족들은 성전과 금속 가공, 농업, 동물, 도기, 천짜기, 상법, 민법전, 그리고 종교 예식과 오래된 글체계를 포함하여 완전히 성장한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문명의 지평선에 갑자기 나타난다. 유사시대의 초기에 유사시대의 초기에 그들은 달라마시아의 알파벳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딜문에서 기원을 가진 특이한 글쓰기 체계를 채택하였다. 수메르어는 세상에서 거의 사라졌어도 세머가 아니었다. 그 말은 이른바 아리아인의 언어들과 공통되는 것이 많았다. 수메르인이 남긴 정교한 여러 기록은 옛날의 딜문 도시 가까이에 페르시아만에 자리 잡은 한 놀라운 촌락의 위치를 묘사한다. 에집트인은 고대에 영화로웠던 이 도시를 딜마치라고 불렀고 한편 나중에 아담화 되어버린 수메르인은 첫째와 둘째 놋 족속의 도시를 딜라마시아와 혼돈하였으며 달라마시아와 혼돈하였으며 셋을 모두 딜문이라 불렀다. 고고학자들은 이미 고대 수메르인의 이 진흙 서판들을 발견했는데 이 서판들은 문명화되고 문화 생활의 본보기를 가지고 신들이 인류에게 처음에 복을 내렸던 땅에 있는 이 천국을 언급하였다. 사람과 하느님의 천국, 딜문을 기술하는 이 서판들은 여러 박물관의 먼지 낀 선반에서 이제 말없이 쉬고 있다. 예. 어, 수메르. 이 수메르 사람들의
그 쓰던 말, 수메르 사람들의 말이 어느 나라 언어에 남아 있을까? 어느 나라 언어와 가장 비슷한가? 그거를 따지자면 한 수메르어를 한 일주일 정도만 남이 써놓은 거를 뒤다봤는데 뭐 그거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가 않은데 어, 한국말이 수메르어에 제일 가장 가까워에 남아있는 아, 그래요? 한국어하고 일본어가 그게 틀린 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는 서양 언어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형용사 쓰는 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짝 반짝 요런 말을 되풀이한다고. 근데 그러면 중국말하고 비슷하지 않으냐? 그거 중국말은 형용사를 쓸 때 뭐 싱글 레터를 쓸 경우는 유유히 뭐 도도한 여자, 도도 그런 거는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중국말이지 한국말이지. 근데 밍밍바이바이 명백하다 밍바이라고 그래요. 밍바이 알아들었어? 또렷해? 밍바이? 그러면 밍밍바이바이 그러면 강조하는 거예요? 명명백백하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이고. 정정당당 이게 중국말 강조 표현이에요. 근데 아, 한국말은 어? 반짝반짝이지 반반짝짝 이렇게 안 한다고. 정당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되풀이하는 형용사 강조할 때 네. 쓰는 게 수메르 문법이나 한국 사람 표현이나 같다. 예, 그 얘기예요. 교수님, 음. 예, 여기에 이제 수메루가 진행되고 예. 쭉 20만 년 전 지나고 이 고대 부족들은 성전과 금속 가공, 농업, 도기 이 시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메르 약 기원전 3,000년 전 건가요? 그 전에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기원전 5천년서부터 어, 그러니까 어, 기원전 5천년 우바이드 문화라고 그래요. 우바이드 문화라고 그러는데 거기 그 바빌론 지금 세컨 가든 그 지역에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거의 만날 듯한 지역에 있던 지역이 세컨 가든이에요. 둘째 에덴 동산인데 허리가 잘록하게 잘록하게 만들어져. 돼가지고 이게 삼 거꾸로 된 삼자 그리크 레터 엡실란이 유프라테스고 숫자 3자는 티그리스 강이고 근데 이 두 강이 거의 만날 듯 아, 원만할 듯한 그 지역이 바빌론이에요. 에, 거기에서 발생해 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해안가로 여러 도시가 생겨나요. 뭐 키시든지 나가시라든지 뭐 이런 한 7개 도시 국가가 생겼다가 뭐 흥망성쇠하고 그러다가 셈족이 자꾸 몰려와요. 셈족이. 이게 수메르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성질이 비슷하고 셈족이 한 명, 두 명 와서 정착을 하니까 처음에는 환영했는데 나중에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신분이 나가지고 이 새끼들 내가 떠난다. 너가 여기 살아라. 니들 잘 먹고 잘 자라 우리는 떠난다. 아, 해가지고 간 곳이 에집트로 간 아, 파가 있고 여기 책에도 나와요.
그다음에 뭐 유럽으로 간 파도 있고 소수파가 저희 동쪽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 근데 그때 들어온 셈족이 사르곤 왕이 나라를 세워서 거기를 장악해요.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이 다 대부분 떠나고 소수파가 한 10%만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그러니까 행정을 잘 돌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빌론 사람들이 수메르 남아있던 수메르 사람들을 문관으로 이용을 해요. 존중을 해주는 것 예, 같아. 문화가 뭐 발달돼 글을 있어요. 쓸 줄 아니까 수학도 이 사람들이 했는가? 그때. 수학도 네. 수학도 가르쳐서 저기 뉴욕에 있는 콜럼비아 대 네. 라이브러리에 가면 내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거기 플림튼 태블릿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피타고라스 이그젬플이 나와요. 5의 제곱, 좀 보여줘요. 12의 사진 찍을 때문에. 제곱 더하면은 어. 13의 제곱이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여기는 그냥 사진을 찍었으니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줄 거 아니야. 플림튼 태블릿 322 이게 플림튼 태블릿이 내가 찍은 사진 한 거예요. 남이 찍은 거 쓰지 뭐. 음. 플림튼 태블릿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게 더 낫겠다. 예? 아닌데. 아, 여기 이거 있네. 아, 요게 내 사진이에요. 요게. 아, 예. 제일 칼라로 된 거 제일 최고 사진이 요거라고. 이거는 근데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만든 이건 거고. 다시 재생한 거예요. 요게 진짜예요. 근데 이거 누가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카페 갔네. 별은. 그래서 여기 리스트가 쭉 나와요. 음. 5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 하면 13의 제곱, 뭐, 그게 하나하고, 뭐, 7, 24, 뭐, 25, 뭐, 이런 식으로 이 리스트를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게 왜 필요하냐? 음. 에집트에 저기 범람하면은 음. 이게 어디가 누구 땅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네. 져야 된다고. 그래서 삼각함수가 그때 많이 발달됐어요. 발달됐어요. 그건 뭐 이거는 다 비슷하게 그래서 생겼잖아. 피타고라스가 음. 피타고라스가 800년, 기원전 800년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바벨론까지 구경을 왔다 뭐 그런 설이 있어요. 피타고라스가 그래서 그거 보고 가서 증명을 한 거지 음. 발명을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수메르 사람 얘기하다가 이게 나온 거잖아요. 수메르 사람들이 수학이 어느 정도 발달됐는가. 어린애들이 음, 노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걸
땅에 쓰면서 놀았다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 얘기가 있었어요. 저 큐네이폼 태블릿으로 적혀 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국민학생이 그 당시로 말하면 국민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아니 유치원 아. 아이들이라 그랬어요. 3의 제곱은 9이다. 음. 5의 제곱은 25다. 무엇의 제곱을 3의 제곱하고 더하면은 5의 제곱이 될까? 그게 질문이에요. 3의 제곱은 9다. 5의 제곱은 25이다. 3의 제곱에다가 무엇의 제곱을 더하면은 5의 제곱이 될까? 그게 학생들 숙제예요. 그게 그 질문. 당시 그 당시 아, 수메르 사람들의 그게 아주 어린 아이라고 나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학교 정도 되지 옛날에. 이, 학생들 수메르 사람이 아니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이어받아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러고 학교를 만들어서 아, 가르치는 게 무슨 항목이었는가? 수학을 가르쳤다. 그 얘기예요. 이때 가장 이때 기원전 2000년 전에 어드밴스된 사람들이라고는 수학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게 뭐 이집트로 넘어가고 그랬겠죠.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이거 좀 남은 거 아니에요? 왜 아니. 15분 후에 시작했어. 아니, 시간이 돼서. 지금 자러 들어가야 되는 예. 거군요. 나 조금 있다가 미팅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스탑해야 됩니까? 예, 그러네요. 재미있었는데. 그래서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없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봬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